건설사들의 부실한 대출이 가져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노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미노는 어릴 때 하던 똑같은 모양의 블록들이 줄줄이 넘어지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도미노 효과는 아주 작은 게 약간 작은 걸 넘어뜨리고 약간 작은 게 조금 더 큰 걸 넘어뜨리고 더 큰 걸 넘어뜨리고 결국에는 엄청 큰 것까지 넘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말합니다. 나비 효과라고도 하죠. 지금 금융당국과 정부 쪽에서는 태양건설만 파산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태양건설이 16위 건설사이기 때문에 그닥 파급력은 없거든요. 단지 그게 나비 효과가 되어 우리나라의 주축 건설사들과 그와 연계되어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은행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건설을 한 번에 그냥 망하게 두는 것보다는 약간의 충격을 완화하자라는 기조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을 한번 되돌아보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심각하게 한동안 보도가 됐지만 지금의 우리는 레고랜드 잘 기억도 나지 않죠. 또 뭐가 있었죠? 중국의 최대 부동산 기업인 헝다그룹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뉴스들이 많았는데 별 영향이 없었죠. 그래서 태양건설이 망하면 영향이 있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생긴 후폭풍이 IMF입니다. IMF를 겪어본 세대는 잘 알아요. 2008년 리먼 사태와는 사실 비교가 안 돼요. 지금의 기성세대는 2008년보다는 그보다 10년 더 과거인 IMF를 더 고통스럽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건설이라는 마이너 건설사의 부도가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 쓸 준비가 되어 있다, 몇 조 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써가면서 부실한 기업을 살려주는 거는 좀 그렇지만 경제 시장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것까지만 하고 부실 건설사들은 이번에 정리되는 게 맞다고 봐요. 사람에도 건강이 중요하듯이 기업에도 건강이 중요하고 그 기업의 건강은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부위는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런 PF 문제가 가시화되고 이와 연관된 회사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볼게요. 첫 번째, 태양건설만 파산한다. 그러면 별 영향이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예요. 두 번째, 태양건설 정도의 규모를 가진 회사들이 줄줄이 워크아웃 신청을 하고 파산을 하고 그 회사들과 연관된 중소기업들이 무너진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즉 소득이 줄어들고 그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완전히 꺾여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락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부동산은 금리보다 심리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대형 건설사들과 대출을 해주는 대형 은행들은 몸을 움츠릴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까지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하겠지만 계획을 잡고 있던 수많은 프로젝트들은 안 하겠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자산시장도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때가 되잖아요? 아무도 집 살 생각을 안 합니다. 전세를 훨씬 더 선호하게 돼요. 또 이때의 특징은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그러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집값 오르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매매가보다는 전세가가 더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좁혀지겠죠. 이런 시기가 언제였냐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였어요.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절이긴 했죠. 그럼 우리는 더 기다리면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늘 그렇듯 우리의 경제는 우리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상승장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전세가는 오르지만 매매 거래는 없어서 시세는 점점 내려가는 하락장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고 부동산 참여자들의 행동의 그 속도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가 내려서 갭이 좁혀지면 바로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2023년 1월부터 무섭게 반등을 한 속도를 보시면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PF 부실, 건설사 부도, 가계부채 이런 게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내가 너무 사로잡히면 안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빠지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늘 하는 건데요. A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이 아파트의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나는 경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매수를 할 것이다.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부자는 경제 위기 때 탄생해요. 경제 위기 때 헐값에 사서 경제 호황 때 비싸게 파는 그들의 시선과 행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디어에서 집값이 막 오른다고 추격 매수를 하고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부동산 끝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올해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하고 싶은 분들 많을 건데요. 뉴스와 유튜브에서는 계속 자극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고 나라는 뒤숭숭하고 경제는 흔들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의 중심을 더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지역의 지도를 머릿속에
머릿속에 넣고 어떤 아파트가 미래에 더 상승 여력이 있고 어떤 입지가 더 좋아질 것인지 이런 본질적인 공부를 해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가격에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멋진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